가장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는 5명의 평균이 곧 나의 모습이라는 말, 이젠 너무 많이 들어서 솔직히 좀 지겨우시죠? 하지만 진짜 무서운 건 우리가 그 사실을 뻔히 알면서도 오늘 저녁 또다시 그 친구들을 만나 듣기 좋은 위로를 주고받으며 소중한 변화의 기회를 조금씩 뒤로 미루고 있다는 점입니다. 원래 인간이라는 존재는 본능적으로 주변에 동기화되는 생물입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와 섞여 있느냐가 나의 경제적 운명을 결정하는 핵심 요인이 됩니다. 실제로 상위 1%의 자산과 집단과 성장이 정체된 집단의 대화를 분석해 보니 시제와 주어에서 극명한 차이가 드러납니다. 먼저 자산가들은 대화의 80% 이상이 미래형입니다. 그리고 주어는 항상 나라는 실행 주체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반면 변화보다 안주를 택한 사람들의 대화는 70% 이상이 과거형입니다. 주어 역시 항상 남이나 정부, 회사처럼 내가 통제할 수 없는 대상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특히 어제 본 유튜브나 TV 예능 프로그램 속 연예인들의 가십거리가 대화의 주된 비중을 차지하곤 합니다. 100만 원, 200만 원의 추가 수익 구조를 치열하게 고민하는 사람 곁에 있으면 내 뇌도 자연스럽게 그 경로를 찾지만 막연한 불평이나 예능 이야기로 도파민을 낭비하는 사람 곁에 있으면 내 뇌는 성장을 멈추는 퇴행적 경로만 강화합니다. 결국 환경이란 단순히 이렇게 인맥의 문제가 아니라 내 뇌에 유입되는 정보의 질과 그 정보를 처리하는 방식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익숙한 관계 속에서 적당한 안도감을 느끼는 순간 우리의 경제적 성장판은 서서히 닫히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익숙한 집단에서 선뜻 벗어나지 못하는 진짜 이유는 과거의 정의라는 감정적 부채와 그 안에서 얻는 정서적 안도감 때문입니다. 성장이 멈춘 환경에서는 서로의 힘든 처지를 나누며 나만 제자리 걸음인 게 아니구나라는 위안을 공유합니다. 이 따뜻한 위로는 당장의 고통을 달래주지만 역설적으로 현실을 돌파할 치열한 의지마저 무디게 만듭니다. 5년 전 아파트 가격을 소환하며 지금의 시장을 부정하고 10년 전 주식을 샀어야 했다며 지나간 기회에만 집착하게 만드는 이 정서적 동질감은 우리를 현재의 기회로부터 철저히 격리하는 가장 큰 장애물입니다. 나아가 평범한 모임의 대화가 자산 형성에 독이 되는 이유는 주제가 생산이 아닌 소비와 평가에만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타인의 삶을 평가하고 외부 환경을 탓할 때 우리 뇌는 아주 손쉽고 값싸게 우월감을 느끼는 보상 체계를 가동합니다. 하지만 이 가짜 우월감은 우리를 현실의 안주로 몰아넣습니다. 성취를 이룬 사람을 분석하기보다 운이 좋았다고 치부하거나 예능 속 화려한 삶을 구경하며 시간을 보내는 동안 우리 역시 성장의 동력을 잃게 됩니다. 무의미한 대화는 공짜 같지만 사실 내 통장 잔고를 불릴 소중한 에너지를 갉아먹는 비싼 할부 결제나 다름없습니다. 물론 인생의 변화를 결심했다고 해서 당장 인간관계를 다 끊어내거나 갑자기 분위기를 싸하게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억지로 대화를 막기보다 대화의 주제를 슬쩍 미래로 돌려보는 요령이 훨씬 중요합니다. 우리를 부의 궤도로 다시 동기화할 3가지 구체적인 실행 원칙을 제안합니다. 첫째, 대화의 시계를 어제가 아닌 내일로 돌려보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모이면은 그때 그걸 샀어야 했는데 라며 지나간 기회를 붙잡고 한탄하곤 합니다. 이런 대화는 당장 마음은 편하게 해주지만 우리를 과거라는 감옥에 가두고 현재의 기회를 못 보게 만듭니다. 이제는 아주 슬쩍 대화의 시계를 앞으로 돌려보십시오. 다음에 비슷한 기회가 오면 우리는 어떤 행동을 할까라는 질문 하나면은 충분합니다. 과거를 씹는 모임이 아니라 내일을 설계하는 모임으로 성격이 바뀌는 순간 우리의 자산도 비로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둘째, 타인의 성공을 배 아픈 일이 아니라 돈 버는 공식으로 뜯어보는 것입니다. 주변에서 누가 큰 수익을 냈다는 소식이 들리면 보통 운이 좋았네 라며 대충 넘기거나 속으로 부러워만 하죠. 하지만 그럴 땐 감정은 잠시 접어두고 저 사람이 돈을 벌 수밖에 없었던 구조를 파헤쳐 보십시오. 저 사람은 어떤 근거로 저기다 돈을 던졌을까? 라고 질문을 바꿔보는 겁니다. 남의 성공을 시기하는데 에너지를 쓰는 대신 그 성공을 내 실력으로 복사해 오는 게 훨씬 영리한 방법입니다. 셋째, 내 곁에 가장 똑똑한 스승 5명을 모시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입니다. 물리적인 인맥을 당장 끊어내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대신 내 스마트폰 알고리즘부터 내가 닮고 싶은 사람들의 목소리로 채워보십시오.
나보다 앞서가서 길을 닦아놓은 멘토 5명의 이야기를 매일 듣다 보면 어느 순간 내 입에서도 그들과 닮은 단어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산가는 자본을 투입해 타인의 시간과 통찰을 사고 이를 통해 자신의 가치를 폭발적으로 높이는 데 집중합니다. 그들은 고품질 강의나 전문 리포트 구독에 쓰는 돈을 가장 가치 있는 투자로 여깁니다. 반면 성장이 정체된 환경에서는 자신의 소중한 시간을 투입해 소액의 근로소득을 얻는 데 머물며 주변과 함께 시간을 죽이는 일에 몰두합니다. 50만 원, 100만 원의 교육비가 비싸게 느껴진다면 그것은 당신이 여전히 시간을 파는 노동자의 논리에 갇혀 있다는 증거입니다. 시스템이 가동되어 사고의 층위가 변하면 어느 순간 예전 관계에서의 대화가 지독한 갈증으로 느껴지는 시점이 옵니다. 그것은 당신이 드디어 가난의 궤도를 이탈해 새로운 경제적 층위로 진입했다는 가장 확실하고도 기쁜 신호입니다. 부의 궤도에 올라탄 사람들은 5년 안에 순자산 5억 원을 확보하고 10년 안에 15억 원의 자본 기반을 구축하겠다는 구체적인 로드맵을 가지고 움직입니다. 그들에게 숫자는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정직한 지표입니다. 반면 언젠가 잘 되겠지라는 막연한 낙관론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계해야 할 태도입니다. 지금 당장 계산기를 두드려 보십시오. 현재의 저축액과 당신 주변의 소비 습관을 유지했을 때 10년 뒤 당신의 순자산이 얼마가 될지 말입니다. 그 숫자가 당신의 미래를 지탱하기에 부족하다면 지금 우리가 나누는 소소한 위안들은 모두 변화가 필요한 시간을 조금씩 유예하고 있는 셈입니다. 당신이 내딛는 실행의 걸음은 복리의 마법을 타고 거대한 결과로 돌아옵니다. 성공한 자산가들이 환경을 강조하는 이유는 인간이라는 존재가 주변의 분위기에 얼마나 큰 영향을 받는지 잘 알기 때문입니다. 주변 5명의 중요성을 이미 안다는 생각에서 잠시 벗어나 보십시오. 오늘 당신이 누구의 주장에 고개를 끄덕였고 어떤 정보에 시간을 할애했는지 담백하게 복기해 보십시오. 타인의 비난이나 과거의 후회로 가득 찬 루틴에 머물 것인지 아니면은 독학의 환경을 재설정하여 경제적 자유와 내 시간의 주권을 쟁취할 것인지는 오직 당신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가난의 전염고리는 지독하지만 성장의 실행력 또한 강력한 전염성을 가집니다. 익숙하고 편안한 관계에만 머물기보다 조금은 낯설고 불편하더라도 나를 성장시키는 환경을 직접 선택하십시오. 그 결단이 당신의 삶을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줄 가장 확실한 열쇠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자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당신이 오늘 만난 그 5명이 당신 삶의 전부라면 당신의 10년 뒤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그 모습이 당신이 꿈꾸던 지도와 다르다면 이제는 그 지도를 함께 그려나갈 새로운 동료를 찾아 나서야 할 때입니다. 환경을 바꾼다는 것은 과거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마땅히 누려야 할 미래를 지키는 가장 적극적인 방어수단이기 때문입니다.